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최용진입니다. 저는 오늘 5G 네트워크 시대의 데이터 혁신 서비스란 주제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5G 시대입니다. 1980년대 1세대 아날로그 음성통신을 시작으로 이동통신은 2세대 CDMA, 3세대 WCDMA, 그리고 LTE를 거쳐 지금은 5G가 되었고 1000만 고객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5G 시대는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초연결 시대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의 특성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AI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폭증된 데이터 기반의 가능해진 데이터 혁신 서비스 사례 몇 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G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초고속.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밴드위스가 기존 대비 10배, 2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저지연. 즉,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지연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연결. 이동통신을 통해서 연결되는 사람과 사물의 개수가 기존 대비 10배 이상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의 개수, 그리고 데이터의 양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AI 기술과 접목되어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SK텔레콤이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서비스하고 있는 여러 가지 5G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 사례를 소개드리고,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5G와 AI 기반의 어떤 융복합 서비스를 하는 영역을 그림과 같이 한 장의 정표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오피스, AR, VR, 드론, 커머스, 시큐리티, 모빌리티 영역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5G 기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혁신 서비스 사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크게 인더스트리얼 AI 영역, 그리고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영역, 그리고 고객이 느끼는 고객 대상 서비스 영역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 폭증하는 데이터 기반의 AI 서비스 혁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신 비전입니다. 이 머신 비전은 기존에 인간이 육안으로 검사했던 과정을 AI 기반으로 대신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대부분의 공장 라인에서는 그 라인의 마지막에 육안을 통해서 품질 검사를 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 품질 검사 여부에 따라서 양품과 분량을 분류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후처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째로는 이 품질 검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무조건 사람이면 정확하게 양품인지 분량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내는 경우가 꽤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의 라인의 속성에 따라서는 사람이 배치되기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곳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다품종화되고 있는 어떤 팩토리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생산품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생산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수집해서 AI 기반으로 자동으로 판정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일관성과 생산성 측면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머신비전 서비스의 어떤 구성도의 전체 플로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장 라인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어 지나가게 되면 고해상도 카메라가 위에 설치돼서 이미지를 촬영을 하게 되고, 이 촬영된 대용량의 이미지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송이 된 후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 저희가 이미 개발해 놓은 어떤 머신비전 AI 모델에 따라서 양품인지 분량인지를 판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다시 엣지 디바이스로 내려보낸 후 마지막에 공장 라인의 분류기를 통해 양품과 분량이 분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대용량 이미지를 전송을 하는 높은 대역폭이 필요하고 또 이 판정 결과를 빠르게 로봇 아음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어떤 실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리적인 제약이 5G를 통해서 모두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자동차 벤더인 명화공업 그리고 계열사인 SK 이노베이션 사례의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이 육안으로 품질 검사를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프리시전과 리콜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딥러닝 기반의 AI 모델을 적용했을 때 공장 현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운영 비용. 근데 딥러닝 모델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거운, 즉 컴퓨팅 파워를 많이 소모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술 역시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저희는 딥러닝 모델과 굉장히 유사한 성능을 내면서도 이보다 훨씬 더 가벼운 컴퓨팅으로도 충분한 템플릿 매칭 기반의 AI 모델도 만들어서 기존 대비 10분의 1 가격으로 이러한 머신 비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모델들이 실제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기술 대비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를 벤치마크를 해보았습니다. 이 메탈 재질의 어떤 프로덕트에 대한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대한 벤치마크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현존하는 딥러닝 모델과 저희 SK텔레콤이 만든 AI 모델들을 벤치마크를 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머신 비전 기술을 다른 영역으로도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 로봇 비전 기반의 물류 자동화 사례입니다. 이제 택배와 같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한 곳에 집결이 됐을 때 다시 이 물건들을 어떤 크기나 무게, 레이블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된 디팔레타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층층이 쌓여져 있고 또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상자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정확한 좌표를 결정해서 로봇 암에게 좌표 이미지와 제어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AI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다양한 물건들이 쌓여 있을 때 이 물건들을 각각 분류해서 그 해당되는 제어 정보를 넘길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와 이것들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가축질병 간이검사 키트 사례입니다. 가축질병 최근에도 이제 AI가 이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가축들이 있는 곳에 방역관이 방문을 해서 간이검사 키트를 통해서 어떤 시료들을 채취를 하고 육안으로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판정을 한 후에 수기로 어떤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과정으로 현재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간이검사 키트에서 얻어진 시료 채취들에 대해서 AI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 결과를 판정을 하고 앱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전송해서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의 AI 사례는 메타트론 그랜드뷰입니다. 메타트론 그랜드뷰는 저희 SK텔레콤에서 만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서 팩토리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설비 자산,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펌프 이런 설비 자산들에 대해서 여러 센서들을 부착을 하고 그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설비가 언제 고장이 날 것 같은지 미리 예측을 해서 예지 정비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설비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래닝, 관리,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종 설비들에 대해서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이것을 클라우드 위에 있는 어떤 모델에 의해서 모니터링과 알람 신호를 발생시킨 후에 관리자에게 그 내역을 내려보내고 이 클라우드 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이 이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뭐 설비의 잔존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CJ 대한통운의 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CJ 대한통운은 굉장히 큰 곤지암과 동탄과 같은 메가 허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대한 물류센터에 존재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여러 가지 모터에 진동 센서를 설치하고,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반에 전류 센서를 설치한 후 이 진동과 전류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시그널들을 IoT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게 되고, 이 클라우드 위에 있는 메타트론 솔루션이 이 수집된 센서 데이터 기반으로 언제 이 설비가 고장이 날 것 같은지를 자동으로 판정을 한 후에 다시 어떤 모바일 앱을 통해서 관리자에게 알람을 보내고 그 이후에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공하는 메타트론 어나멀리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앞서 메타트론 그랜드뷰와 유사하게 이상 탐지를 하는 서비스이지만 이 타겟이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입니다. 이런 빅데이터의 시계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AI 모델까지 돌릴 수 있는 실시간 처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러한 실시간 시계열 데이터 처리 엔진으로 드루이드라는 오픈소스를 도입을 해서 자체적인 엔진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업 전문가들이 이런 AI 모델에 대한 판정을 가장 잘 할 수가 있는데, 이 AI 모델을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AI 알고리즘을 메타트론 어나멀리라는 솔루션 위에 탑재를 시켜놓고 현업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로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된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가장 정상 상태를 피팅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AI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 상태에 대한 탐지를 해낼 수 있었고, 외산 솔루션으로 알린 스플렁크를 대체하여 높은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적용했을 때 실사례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유튜브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일로 인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도스 공격과 같은 어떤 해킹 시도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상적인 트래픽을 사람이 육안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술과 인프라가 지금 설치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메타트론 어나멀리라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엔진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엣지부터 이 코어망까지 존재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들의 네트워크 트래픽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보고, 이 패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학습한 패턴 대비 굉장히 이상한 상태로 전이되는 경우 이제 이상 상태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이에 따른 대처를 현업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알람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최근에 발생했던 어떤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사전 탐지를 통해서 미리 선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과 서비스가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대국민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영역의 어떤 데이터 혁신 서비스 사례들입니다. 이제 티맵이라는 저희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티맵 앱을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보시면 티맵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설정을 하고 운전을 한 후 운전을 이제 종료하고 나면 바로 이제 운전 습관 점수라는 것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전 습관 점수가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이제 급가속, 급감속, 그리고 어떤 라우트에 대해서 규정된 제한 속도 이상으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두 다 계산돼서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운전 습관 점수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운전 습관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팀앱 클라이언트 앱과 서버 간에는 주기적으로 혹은 경로를 바꿀 때 이벤트 기반으로 최소한 몇 초에 한 번씩은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보통 동시간대에 팀앱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보통 수십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유저가 몇 초 단위로 이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운전습관 서비스가 최초로 서비스 됐을 때에는 바로 운전습관 점수가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일날까지의 운전습관 점수를 이제 보여주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운전을 끝나자마자 실시간으로 운전습관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여러 카프카, 플링크와 같은 실시간 스트리밍, 분산 실시간 스트리밍 엔진 기술을 저희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팀앱의 서버 백엔드 쪽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가 운전을 종료하고 나게 되면 1분, 실질적으로는 수초 이내에 이런 운전 습관 점수에 대한 서비스가 수십만 명 이상 유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저희가 에너지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입니다. 지금 저희 SK그룹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제 ESG라는 테마가 어떤 사회적 화두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절감이 꼭 비용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까지 고려했을 때 굉장히 저희가 추구해야 될 핵심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이 만든 이옵티마이저라는 서비스는 빌딩이나 공장의 각종 냉난방기, 공조기와 같은 설비에서 수집된 데이터, 그리고 한전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 그리고 날씨나 인공위성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외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공장이나 빌딩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냉난방 설비 및 공조기를 언제 껐다 켜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모드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온도 습도를 맞추는 제약 조건을 달성하면 환경 하나에서도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또 한전에게 내는 에너지 사용 요금, 전력 사용 요금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AI 모델이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 여기 그림에는 담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 이미지를 바탕으로 태양광 생산량, 발전량을 예측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발전된 에너지를 ES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충방전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분산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AI 모델 기반으로 개발을 하였고, 실제 이 옵티마이저라는 상용 서비스를 오픈을 해서 구독형 상품으로 출시하여 지금 서비스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AI 플랫폼 기반의 메시업 서비스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SV, 소셜 밸류 측면이 강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광주광역시와 작년도에 협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1인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1인 독거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독거노인들이 주기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독거노인들이 사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AI 모델 기반으로 탐지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사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위험한 상황에 실시간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데이터 사용량, 그리고 그 독거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화량, 데이터 사용량, 그리고 지자체에서 수집할 수 있는 수도량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데이터와 매시업을 하여서 AI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 기반으로 어떠한 이상 상태에 이 독거노인이 빠질 수 있는지를 알람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매일 전열 장비를 사용을 해서 밤마다 켜고 이제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뭔가 이상한 징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개발한 모델 중에서
전력 사용량 총량만 가지고 실제 개별 가전 제품들, 어떤 가전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냉장고, 드라이, 전열 제품, 세탁기와 같은 개별 가전 제품들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디스애그리게이션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바탕으로 이상 사용 패턴이 감지된다든지 혹은 통화량이라든지 데이터 사용량을 봤을 때 갑자기 기지국에 시그널이 잡히지 않거나 그러니까 갑자기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패턴이 감지되는 경우 AI 모델에 의해서 자동으로 어떤 시계열 이상 사용 패턴이 감지가 되고 이게 사회복지사에게 전달이 돼서 사회복지사는 실제로 이 독거노인이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케어나 병원이나 지자체와 연계해서 케어가 즉각적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하면서도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어떤 인더스트리얼 B2B 영역의 AI 서비스 사례,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효율화 사례, 그리고 대국민 향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티맵이나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 사례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AI 기반의 서비스 사례는 이 AI 모델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AI 모델을 완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이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할 수 있는 매체와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5G가 시대가 됨으로써 가능해진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5G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데이터 소스와 양은 더 늘어날 것이고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 많은 데이터 혁신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희 SK텔레콤도 이러한 데이터 혁신 서비스 개발에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계속할 생각이고요. 또 많은 사회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린 사례가 다른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